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스포츠 경제학 강의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를 요즘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혹은 신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 과거에 뉴욕 양키스를 빗대서 많이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새로 생긴 또 다른 팀이다 이런 의미로 신악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악의 제국이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의 제국이라 부르는 직접적인 이유는 LA 다저스가 유명한 스타급 선수를 그냥 대거 독식했을 뿐만 아니고 다이내스티라고 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진짜 다저스가 악의 제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저스가 영입한 주요 선수들만 한번 볼까요? 2년이 됐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쇼헤이 오타니 선수입니다. 프리에이전트가 되자마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억 달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시노부 야마모토, 일본의 상당히 에이스 투수이죠. 이 선수도 12년간에 3억 2,500만 달러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는 사이영상을 2번이나 받은 스넬 선수를 5년 1억 8,200만 달러.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글래스나우라는 투수를 5년간 1억 3,700만 달러. 난 이번 시즌에 또 일본에서의 센세이셔널한 투수죠. 로키 사사키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이 선수는 나이가 일정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주는 이런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덕에 굉장히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이 적은 연봉을 주고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가 다저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구단들이 굉장히 허탈해했고 그러면서 악의 제국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 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 선수들도 최근에 온 기존 전력이다 볼 수 있는데 무키 베츠 선수 12년간에 3억 6,500만 달러로 주고 데려왔고 프레디 프리만 6년 동안 1억 6,200만 달러. 가히 정말 이 선수들만 해도 그냥 최강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저스를 두 팀으로 나눠도 그 반조각 팀이 우승을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다저스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유명세를 잇는 선수들을 다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내스티를 정말 구축했는가 한번 보면요. 2013년 시즌부터 제가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12년 동안의 성적을 봤더니 2021년 한 해만 빼고 자기 디비전에서 전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내내 포스트 시즌에 연속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률을 봐도 여러분 여기 적게는 한 56%, 많게는 71%, 72% 이 정도만큼 승률이 굉장히 높은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저스를 악의 제국으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의 제국이란 말을 여러분들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만 악의 제국이 있고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BA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NBA를 이렇게 역사를 훑어보면 아주 옛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시기에 시카고 불스가 상당 기간 NBA를 평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도 매직 존슨이 있을 때도 그랬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을 때도 그랬고 상당 기간 이 팀도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팀입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한 10여 년간을 볼 때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커리가 있는 팀이죠. 이런 팀들이 NBA의 정상을 군림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런 팀들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NBA에서는 그런 게 없는가? 왜 MLB에서는 악의 제국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시장 환경, 그 다음에 그런 경제활동의 룰을 정하는 제도의 차이,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시장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제가 그래프를 2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입장 수입, 게이트 레비뉴입니다. 그런데 MLB의 입장 수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NBA의 입장 수입입니다. 거기 소속 구단들의 입장 수입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맞냐 적냐를 떠나서 구단 간의 격차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MLB의 게이트 레비뉴를 보면은 제일 많이 번 팀이 어디냐면 제일 왼쪽에 있죠. 뉴욕 양키스입니다. 3억 달러가 조금 못 미친 한 2억 8천만 달러. 이게 2023년도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입장 수입이 제일 적은 팀이 있어요.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팀이죠. 이 팀은 보니까 정말 초라하네요. 2,800만 달러. 결국 수입이 많은 팀과 수입이 적은 팀의 비율을 보니까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NBA도 당연히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근데 LA 레이커스가 제일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얘는 2019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미네소타 팀버울프스죠. 이 팀의 입장 수입인데 한 2천만 달러 되네요. 여기는 또 격차가 나지만은 가장 많은 LA 레이커스와 꼴찌 팀과의 비율을 보면 한 5.5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MLB에서 입장 수입의 격차가 NBA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입장 수입뿐만 아니고 방송 중계권 수입의 비중이 총 레비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방송 중계 수입 을 한번 또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NBA는 모든 구단이 동일한 방송 중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BA 사무국에서 방송국과 계약을 해서 입장 수입을 받고 그거를 균등하게 모든 구단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MLB는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MLB는 경기 수가 많지 않습니까? 한 팀이 1년에 162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한 6경기를 합니다.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30개 팀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15경기 매일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전국 방송에 방송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계약을 하는 전국 방송의 경우에는 소수의 경기만 방송 중계권료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지역 방송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즉 LA 다저스라면은 남캘리포니아 지역 그쪽의 방송사와 LA 다저스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각 구단과 방송사가 직접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장 규모가 큰 지역에 있는 팀이냐, 시장 규모가 작은 곳에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그 중계권료가 천차만별하겠죠. 여기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로컬 TV 레비뉴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많은 팀이 LA 다저스입니다. 2억 달러죠. 2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팀이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템파베이 레이스 팀입니다. 이것도 보면 한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MLB에서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떤 구단은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있고 어떤 구단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시장에 있는 구단은 아무리 잘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커다란 시장에 있는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자기네가 가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잘하면은 수입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강팀을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규모의 차이 때문에 MLB에서는 다저스처럼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있는 구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강팀을 꾸리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NBA는 방금 봤듯이 TV 중계권료는 전부 다 똑같고 그다음에 입장 수입도 뭐 격차는 나지만은 MLB만큼 크지 않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강팀을 꾸리는데 좀 주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규모를 봤듯이 두 번째는 제도의 차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도도 비즈니스에서 기업들의 어떤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NBA에 있는 것입니다. MLB에도 비슷한 것인데 MLB에서는 그걸 사치세라고 합니다. 셀러리 캡은 아니고 사치세입니다. 그거를 혹은 뭐 전력 균형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셀러리 캡이라는 거는 팀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치세는 일정 금액을 해도 되는데 초과하면은 그 초과 금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게 더 강한 겁니까? 셀러리 캡이 더 강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리 캡을 채택한 NBA가 사치세를 채택한 MLB보다 구단들에게 어떤 팀 연봉에 대한 어떤 운신의 폭을 더 제약하고 MLB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NBA 경우에는 셀러리 플로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캡 어마운트에서 약 90%를 플로어로 해가지고 그거 이상은 써야 된다.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하면 너무 돈을 안 쓰면은 그 팀이 너무 약팀이 되고 그러면 어떤 구단 간의 전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셀러리 캡과 셀러리 플로어를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팀 연봉의 어떤 운신의 폭에 대하여 MLB는 좀 자유롭게 놔두는데 NBA는 제약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 같은 팀이 우리는 시장이 크니까 강팀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해서 좋은 선수를 막 데려오려고 하는데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자유로운데 NBA에서는 아무리 그런 팀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 때문에 운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보적으로 강한 팀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NBA의 캡도 굉장히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소프트 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캡을 초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무리 소프트 캡이라 할지라도 셀러리 캡이 럭주리 텍스보다는 훨씬 강한 제도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먹이는 액수도 MLB가 훨씬 더 NBA보다는 세금도 별로 덜 먹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었는데 이것은 팀 연봉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 오른쪽은 NBA이고 왼쪽은 MLB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고 하나는 굉장히 격차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MLB에서는 굉장히 연봉을 많이 지불하는 팀과 요즘에 LA 다저스 같은 팀이죠. 굉장히 연봉을 적게 지불하는 팀과 그 격차가 수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불하는 LA 다저스와 같은 팀을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릴 수 있겠죠. 반면에 NBA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캡이라서 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1등과 꼴찌의 격차가 뭐 별로 크지 않고 그 중간에는 거의 뭐 중간 한 20개 팀은 거의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연봉의 격차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뭐 악의 제국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악의 제국 얘기할 때 뭐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 팀을 둘루 쪼개도 월드 시리즈 우승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NBA는 그런 팀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자, 이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악의 제국이 자주 출연하는가? 이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MLB에서는 구단 간의 시장 규모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특히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LA 다저스 혹은 뉴욕에 위치한 뉴욕 양키스 이런 구단들은 자신들이 좀 전력을 아주 극대화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언제든지 좋은 전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도적으로도 MLB는 상대적으로 팀 연봉에 대한 구단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지 않는 그런 수준인 반면에 NBA는 시장 규모도 뭐 고만고만하고 또 제도도 굉장히 강해서 특출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팀 혹은 너무 적게 지불하는 팀 이런 팀들이 발생하지 못하던 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에서 시장 조건이나 제도가 기업 활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스포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